그렇다면 오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길게 하는구만. 기어코 왔구만. 아니 저 아침에 또 3시간 정도 했어요. 다시 집 못 가. 히스클리프가 잔뜩 인상을 구기면서 덜컹이는 차창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다. 비가 오는 것도 아닌데 희뿌옇고 흐린 바깥 세상과 검고 매캐한 연기가 온통 하늘을 뒤덮고 있는 공간. 히스클리프는 과거에 이런 곳을 누볐던 것일까? 아직도 잿빛으로 색이 바래는구려. 분명 S사에서 도망했던 정착지는 세피아 빛으로 칠해져 있던 것 같소만. 세피아비? 6시간... T사의 색을 수거하는 장치가 중심에 위치해 있으니까요. 영향권에서 멀면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왜 이렇게 흑백이야? 아, 그런 것이었는가. 허면 이상과 파우스트가 또 무언가 어려운 대화를 시작하는 것 같아 보이자 황급히 대화를 돌리는 다른 수감자들도 있다. 그러고 보니까 그거! 제가 색을 다 가져갔나요? 아 그거? 그 이상 씨가 살았던 곳 거기랑 여기가 좀 건물들이 달라 보인다 싶어서. 그래! 그 이야기 하려고 했지. 들이 왜 이렇게 죽이 잘 맞아. 이들과 지낸 시간도 슬슬 짧지는 않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서일까. 로자와 그레고르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어떻게든 어려운 이야기가 이어지는 걸 막으려는 모습이 제법 웃기다. 그래요? 익숙해요? 그건 말이야. 그리고 그걸 또 진지하게 설명하려고 하는 이상도 내 상상의 범주를 넘어서진 않을 것 같다. 여기 목소리는 감히 나랑 눈이 마주칠 것 같은데. 색을 수거하는 장치가 무엇인지 T사의 자세한 내막은 어떤지를 좀 더 듣고 싶긴 하지만 지금은 얻을 수 있는 정보도 아니고 조금 미뤄두자.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혼자서 고민에 빠져있는 히스클리프에게로 다가갔다. 나 아닌데? 시계 대가리. 시계 대가리? 아직도 워더링 하이츠에 입고 갈 옷을 고민하는 거야? 뭐? 그런 거 아니야. 히스클리프는 속을 들킨 듯이 펄쩍 뛰면서 말했다. 짜쓱 부끄러워하기는 짜쓱. 아니, 생각을 안 한 건 아니긴 한데 그냥 옛날 생각나고 그런 게 더 커서. 그러고 보니 히스클리프는 뒷골목에서 한동안 활동했다고 했었나? 감사합니다. 갑자기? 썸녀 보고 싶다고 해? 갑자기 뽀로로 가나다 쏜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세기의 사랑. 아이씨 깜짝이야. 이게 뭐야 이게. 아니 이게 어떻게 한 거죠? 이게 뭐야. 뽀로로 가다선 속이 아니잖아. 놀래라 진짜. 감사합니다. 무슨 조직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기도 하다. 저번에 베르길리우스는 굳이 T사로 직행하지 않고 뒷골목을 경유하는 이유가 회사의 지시 때문이라고도 했고, 반응. 그러면 이번엔 히스클리프가 활동했던 뒷골목 자체에 볼 일이 있는 건가? 황금가지가 거기에 있다던가. 그럴 리가 있나요? 그게 뒷골목에 굴러다니는 썩은 나뭇가지 수준이었다면 저희가 이런 개고생을 하겠어요? 뭔가 취향이라고요? 그건 그렇지. 애초에 그 여러 의미로 대단한 저택에 이런 뒷골목에 붙어 있을 리 없잖아. 나한테 은근 매력 있긴 해. 골목을 기어다니는 거렁뱅이 같은 사람들과 그들에게는
아득한 격의 차이가 있어서 말이야. 나를 초대했다는 건 이번 황금가지는 그 저택이 있는 둥지에 있을 게 뻔하겠지. 맞지? 바보미가 존재한 의심. 맞습니다. 저희는 최종적으로 티사 둥지로 향할 것입니다. 이스클리프가 목소리를 낮게 웅얼거리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에 더해 뭔가 웅성거리는 소리가 더 섞이는 것 같기도 하다. 그리고 최종이든 시작이든 간에 뭘 해보려면 저기서 걸리적거리고 있는 놈들부터 집어치워야겠군. 우와. 반 정도 맞는 말이군. 흡.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중얼거리던 히스클리프의 눈과 목소리가 일순간 커졌다. 아이씨, 예고 없이 뭘 하는 건 띠띠빵빵이나 너나 다르질 않냐 어떡해. 예고의 필요성을 네. 느끼지는 않아서 말이지. 아무튼 바깥에 보이는 놈들은 타겟이다. 하겟? 제거 대상이라는 뜻인가? 그런 의미만 있지는 않지. 정확한 정보는 없었지만 아무튼 저 무리 속에서 접촉해야 할 대상이 있다더군. 그 녀석을 찾아서 정보를 얻어오면 된다. 관리자, 알아들었습니까? 신상도 모르는 타깃을 어떻게 찾으라는 거야? 타겟을 특정할 방법이 없는지 묻는군요. 가면 알게 되겠지. 제게도 없는 정보를 물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단테. 그럼 전원 하차. 페르길리우스의 대답이 석연찮긴 했지만 우리는 항상 이런 상황에서 해결해 왔으니까 이런 방법이 분명히 있겠지. 나는 그런 생각을 하며 수감자들과 함께 버스에서 천천히 내려갔다. 시계 이름 부르는 사람 처음이라고. 단테 관리자. 어? 아. 한 명이 더 필요하오. 미의 출진으로군. 방황하는 마음. 가보실까? 관리자라면서 바보미가 존재한다니. 그쪽으로 튑니다. 내가 알아서 잡는다. 너는 네 몸뚱아리 단돌이나 잘하고 있어. 난장판이네. 내 미동키 있어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보이는 광경은 난폭한 패싸움의 모습이었다. 검은 옷자락을 펄럭거리며 칼날을 부딪히는 살벌한 모습이 불과 30걸음 남짓 떨어진 곳에 생생히 벌어지고 있다. 저건 흑운회인가요? 흑은회요? 흑은회 기억에 있다. 분명히 인격들 중에도 있었다. 인격패에 와카슈라고 쓰여있던 걸 본 적도 있었고 엄지라는 거대 조직 밑에서 일하는 머릿수가 많은 하위 조직이었지. 인격들도 비슷한 옷차림을 했었던 것 같다. 맞는 것 같은데 대체 누구랑 싸우고 있지? 뭐 항쟁이겠지. 이스클리프는 당연하다는 듯이 덤덤한 목소리로 말했다. 조직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건 뒷골목에서 흔한 일이잖아. 또 잘 있으니 자기들 영역이니 하며 실랑이인 거겠지. 어느 곳에나 있는 것이로군. 힘으로 위세를 높이며 약한 자들의 고열을 빠는 자들이. 새삼스러운 것도 없지. 정도의 차이지. 조직이라면 대부분 비슷하니까. 이를테면 그래, 저런 놈이 반드시 찾아오기 마련이지. 이스클리프는 들고 있던 방망이를 어딘가를 가리켰고 그곳에선 흑은회와 똑같은 복장을 한 자가 이곳을 향해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었다. 아, 왜 사거를 두고 미동키 했냐면 미동키가 레벨 40이라서. 흑은회? 뭐야 당신들 10명도 넘는 것들이 모였어. 빠따 안 내려? 한판 벌여보자는 거냐? 일단 과격한 행동은 피하지. 자극해봐야 좋을 게 없지 않나. 오티스가 방망이를 지켜던 히스클리프에게 주의를 주었지만 히스클리프는 별로 들을 생각이 없는 것 같았다. 결말이 뻔히 나 있는데 그럴 필요가 있겠냐? 저자와 결국 싸워야만 하는 건가요? 그러게. 뻔하지 뭐. 항쟁을 하고 있었던 놈들이니
당연히 여긴 자기네 땅이라고 우길 거고 그런 응화 중에 제3자들이 지나갈 모양새니 통행세를 달라고 하겠지. 잘 알고 있네. 흑운의 조직원으로 보이는 자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면서 우리 옆에 다가와섰다. 멍청한가 싶다가도 이런 일만 되면 꼭 탐정같이 청산 유수인 게 신기하다니까요. 멍청 맞지 같은 느낌으로 뒤를 쳐다보며 으쓱하는 히스클리프에게 이스마엘이 중얼거리듯이 응수했다. 잘 알고 있는 것 같으니까 용건만 간단히 해주지. 통행세 1인당 50만 원. 1인당 50만? 겁나 많이 더 받네 이 양아치들이. 50만 어디 하나 둘 13세. 저 뒤에 버스도 너희들이 타고 온 거겠지? 운전수도 있을 거고 포함해서 내놔라. 괜히 안쪽까지 뒤지다가 일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솔직하게 안에 더 있는 만큼 내놔. 너가 질 것 같은데? 아니니까 원이랑 다을 수도. 50만 원? 단테 들었어? 완전 터무니없는 액수를 부르는데? 50만 원이면은 500원도 포함 되주시오. 그럼 편인 거지. 뭐 얼마가 되었든 돈으로 협상할 생각은 없었지만 이스마엘이 지그시 바라보는 모습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거려줬다. 잠깐! 저 뒤에 그때 돈키호테가 어딘가를 향해 손가락을 가리켰다. 쓰러진 자가 있어! 저자를 도와야 하지 않겠는가? 확실히 난잡하게 싸우고 있는 장면들 사이에선 누군가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이 슬쩍슬쩍 보인다. 야, 정의놀이 적당히 하랬지. 조직하고 조직끼리 싸웠는데 누구 편을 들어? 동의한다. 또한 난전 속에서 피해를 감수하며 저자를 구해야 할 명분도 지시도 없다. 하지만 저리 무력하게...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예전에 돈키호테라면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몸부터 먼저 튀어나갔겠지만 베리길리우스의 면담 때문인가 성능이 버렸던 일이 하도 화려한 바람에 이제는 자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아니, 나는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긴 한데. 뭐? 관리자님? 이해한 것처럼 끄덕여놓고서 이러시면 곤란한데요. 아니 도의적인 뜻이 아니고 베르길리우스가 말한 대로 회사가 이곳의 소요 상태에 우리가 개입해야 한다는 것을 노렸다면 분명 이 안에서 정보를 얻어야 한다는 의미인 거겠지. 여태껏 싸움 속에 던져져 누웠을 때 항상 그랬으니까. 저 사람이 무슨 정보를 갖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뭐 흑은호에게 정보가 있다면 그건 그것대로 대항하면서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훌륭하십니다, 관리자님. 이오티스,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이거 진심 맞아? 평소에는 진심이 아니었다는 말로 들리긴 하는데 듣고 있자 하니 흑운회를 지나가는 똥꿰 취급하는 모양새. 평소에는 진심 감탄하지 않았구나. 적을 구하니 많이 하는건 그래, 니놈들 검계와 관련이 있군. 협상할 생각은 없었지만 이 결렬되는 소리와 상대의 허리춤에서부터 뽑아 올려졌다. 합리적인 숙고와 선택, 반드시 승리로 갚아드리겠습니다. 청원, 전투 준비! 별것도 없이 배짱만 두둑했군. 뭐야, 우리가 이겼잖아. 수감자들이 전투를 끝내고 몸을 추스려는 분위기에서 돈키호테가 쓰러진 사람을 향해 총알같이 튀어나갔다. 이보게! 맥을... 약간 분위기나 이 부금 소리나 약간 이 배경이 약간 좀 한국 느낌이긴 하네요. 맥을 이마에 대고 재다니 그럴 수도 있군요. 맥을 이마에 대고 재나? 뭐 열이 된지 보는 건가? 살아있네! 그러니까 이 녀석이 정보를 갖고 있을 거라고? 수감자들이 하나둘 쓰러진 자 앞에 모인다.
위아래 새까만 복장인 건 흑운 회랑 다를 바가 없었지만 무기나 복장의 방식이 미묘하게 다른 게 보였다. 검계라고 했었나. 주변을 둘러보니 차이가 더욱 자세하게 보인다. 다른 쓰러진 자의 맥을 짚는 돈키호테의 고개가 슬픈 분위기로 가로젓는 것 같다. 관리자님, 전투 중 몇몇 흑운의 조직원을 신문했으나 특기할 정보는 없었습니다. 이 사람밖에 남지 않은 건가? 생각이 틀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산자는 이자밖에 없는 것 같네. 우선 버스에 옮겨 응급조치를 취하는 게 어떻겠는가? 응, 그게 최선일 것 같네. 달리의 응급처치 도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사람을 위해 시계를 돌려줄 수 있는 걸 돌려줄 수 없으니까. 외로소, 이 사람을 버스로 옮겨줘. 부탁할게. 알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빈세 상태의 검계 조직원을 데리고 버스로 돌아가기로 했다. 짐짝을 또 달고 왔군. 짐짝을 들고 왔다니. 베르길리우스는 언짢은 듯한 말투로 말했다. 관리자, 허가되지 않은 손님을 드리는 게 당연해진 겁니까? 방법이 없었어. 일단 살려야 뭐라도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보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인물을 우선 구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하고 있네요. 파우스트도 이 부분은 동의합니다. 이미 벌어진 일은 어쩔 수 없지. 하지만 계속 주의는 하십시오, 딴테. 베르길리우스, 나한테는 꽤 너그럽구만. 무언가를 더 말하려는 것 같은 분위기였지만 베르길리우스는 그저 한숨만 더 쉴 뿐 더 이야기를 이어가진 않았다. 본인은 관리자 나리가 옳은 처사를 했다고 생각하네. 응, 고마워. 불편한 분위기가 버스 안을 떠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할 때쯤 뒷문 쪽에서 이상이 천천히 다가왔다. 조치는 전부 끝내었어. 이제 이상도 여기 T사에서 나왔다고 했나? 그럼 여기가 한국 분위기일지도. 아닌가? 여기가 T사 아닌가? 아, 29인가? 아, 뭐지? 어디지? 아, 헷갈리네요. 그리고 말하기도 무섭게. 오! 문제의 그자가 깨어났다. 생각보다 어리게 생겼잖아. 또 한 줄 길을 남겼군. 여기가 핏물진 길일 뿐이지만 T사 맞네. 아, 어쨌든 T사 29네. 세월이 지나면 홍호는 그제야 알게 되겠지. 어디서 뱀 기어가는 소리? 내 명을 들은 시비수 결집이다. 여긴 버안. 버스 안. 아, 여기는 버스 아니에요. 저희는 태도 눈을 뜬 검계 조직원은 마치 스프링이라도 달린 듯 발쩍 뛰더니 자기 옆에 놓인 검을 붙잡고 금방이라도 검을 뽑을 준비를 했다. 니놈들은 누구냐? 흑운에? 아니라고.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데 왜 그들이 쓰는 무기와 흡사한 것을? 말이 안 통하네. 그냥 죽일까? 진정해. 류슈. 두 가지 이유로 화가 난다. 하나는 대화를 주고받지 않아 쓸데없이 이야기를 길게 느리게 하는 것. 또 하나는 그 밥버러지들의 쓰레기 같은 날붙이와 나의 검을 동일 선상에 놓는 것. 빡쳤나 보네. 이 검이랑 아까 걔네들이랑 같은 검이라고 해가지고. 분을 참을 필요가 있나 시게. 응, 참아야지. 안 그러면 일이 꼴이. 왜 오늘따라 왜 이렇게 발음이 잘 안 되냐. 응, 참아야지. 안 그러면 일이 꼬인다니까. 류슈는 종종 예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감정을 드러내는 편이지만 그래도 말을 하면 듣는 편이라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자세히 보니 다르군. 복장도 전혀 다른 식으로 통일되어 있고, 특히 자네는 누구지? 요란한 시계를 달고 있군. 째깍거리는 게 전부인가?
그는 우리의 관리자요. 그대에게는 그의 목소리가 들리지는 않을 것이요. 익숙한 내음이 묻어있는 말투로군. 익숙한 내용? 내가 전전에 오던 구역에서도 나의 말투와 흡사한 친우를 많이 보진 못했다만 말투는 그렇지. 하지만 선택하는 단어의 면면에 익숙함이 보여. 19구. S사 출신인가? 도망했으나 출신은 그러하오. S사 출신? 그런가. 도망이라. 고향 사람들은 늘 처지가 같군. 그녀는 모종의 동질감을 느낀 것인지 경계하던 태도를 풀고 근처 의자에 걸터 앉아 숨을 몰아쉬었다. 나의 이름은 이상이라 하오. 그대의 상처를 치료했지. 귀하에게 은혜를 입었는데 행동이 볼품없었군. 미안하네. 둘이 말투가 비슷하긴 하네. 앵두라고 불러주시게. 앵두? 검을 다루는 게 살수를 맡고 있어. 단테, 이번엔 이상씨가 이야기를 잘 풀어가 줄 것 같은데? 오호. 응. 지켜만 봐도 될 것 같은걸. 앵두 같은 내 입술? 아, 쪼렘님 이마 반갑습니다. 아, 히카리님 이마 반갑습니다. 로저의 속삭거림에 끄덕이며 나는 간단하게 대답했다. 19구. S사에서 도망한 자라면 우리를 알고 있겠지. S사랑 T사랑 좀 문화적으로 좀 비슷한 건가? 저작거리의 소문에 박진하느나 대강은 그대들은 어딘가에 매이지 않고 자유히 돌아다닌다고 알고 있었는데 어찌 도망인의 처지라고 말한 것인가? 사정은 말하자면 길 것이고 그저 새로운 터전을 찾아야만 했노라고 말할 수밖에. 소상한 사정을 읊는다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지 않은가? 앵두라는 저는 지친 눈으로 우리의 행색을 한 차례 돌는 것 같았다. 하긴 그들을 전부 해치운 자들이라면 어느 정도의 실력자일 테지. 우리 우두머리와 친구들의 수급은 그들 후군에게 현상금이 걸려있는 상태다. 항쟁 수준이 아닌데? 단순히 땅 따먹기가 아니라 원한이라도 걸려있는 건가? 탐관오리가 넘쳐나고 민생이 어지러운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19구의 가장 커다란 문제. 그러나 S사 이제는 살피뼈 농축산이 되어버린 그 날개의 행보에 그저 무예를 단련하며 무인의 길을 가려는 우리 같은 자들이 무얼 해볼 수 있는 것도 아닌 게 현실이지. 그러니 저를 미워하는 우리 같은 중은 떠나는 선택지만 남았던 것이다. S사 민초들의 고충은 여전하구려. 새로운 터전을 찾으러 떠난 길이었으나 정착할 곳을 찾는 게 쉽지는 않았지. 이미 남의 영역이 된 곳에 발을 디디려 하니 당연히 우리는 다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고. 아, S사에 있었는데 T사로 갔다 이건가? 그러던 중 우두머리가 가져온 초대장이란 걸 통해 도서관에 들어가게 되었던 기억이 있네. 다른 쪽에서 다리를 꼬고 이야기만 듣고 있던 베르길리우스가 반응했다. 그러하오. 그러고 보면 도서관이라는 키워드가 나올 때마다 베르길리우스가 깊게 반응했던 것 같기도 하다. 왜지? 도서관에서 일했었나? 기억이 있다라는 말은 다소 어색하구려. 분명 그곳은 후군의 손이 닿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도달한 곳이었지만 실상 그것도 싸움터였다는 이야기요. 분명 우리는 패했고 그리고 어느 순간 이곳 T사의 골목에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요. 그 방식이 워낙 기묘하니 기억이 있다 정도로 답할 수밖에. 김사카도도! 김사카도도? 우두? 두런두런 말하던 중에 그녀가 갑자기 눈이 확 커진 채로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우두가 아직 빌딩에! 용진 빌딩으로 가야 하네! 조심하시게. 그렇게 격정적으로 움직이면 봉한 상처가... 얘 대사가 이렇게 많은 적은 처음인데. 뭐야? 죽었어? 뭐? 혈액이 부족한데 압력은 높아졌으니 쇼크가 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죠. 기절한 것뿐입니다. 아, 그런 거야? 그래도 관리자님이 예상하신 대로 무언가 정보를 가지고 있긴 하군요. 용진 빌딩.
이곳에 향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건가? 용진 빌딩이라. 들은 걸로만 생각해봤을 때는 그다지 우리와 관련이 있어 보이진 않았는걸. 아니면 도서관이라는 곳이. 비상. 앞에 칼 들고 설치는 검은 사람들 엄청 많아. 맵이 다치겠다. 승객들 출동. 흑운회의 후속 인력들인 것 같습니다, 관리자님. 어쩔 수 없네. 생각은 잠시간만 밀어놓고 나머지를 처리해야 할 것 같다. 버스를 향해 달려들던 흑운회 조직원들을 소탕하고 버스로 돌아와 보니 누구세요? 처음 보는 자가 버스 앞좌석에 앉아 있었다. 이상하군, 길잡이. 분명 논의되지 않은 손님은 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말을 들은 지 1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외부인에 한해서라고. 눈 빨개졌다. 눈앞에 신분이 버젓이 쓰여 있지 않나? 누구지? 어딘가에서 보았던 것 같은 익숙한 스타일의 의복. 그리고 가슴께에 클리어라고 쓰여있는 것이 눈에 띈다. LCCB? LCCA다. 시계 관리자. LCCA? 그 말대로 자세히 들여다보니 오른쪽 팔뚝에 로고가 보였다. 이 사람 관리자님 말이 들리나요? 오! 진짜로? 안 들려. 태엽 소리를 번역하는 재능도 없다. 그렇게 멍청한 느낌으로 고개를 까딱이고 있는데 모르는 게 더 힘들겠군. 멍청한 느낌이라니. 무슨 말을... 이스마일은 짜증이 난 듯 표정을 찌푸리다가 문득 자신의 과거를 떠올린 것만 같은 느낌으로 헛기침을 했다. 나는 클리어 부서 애프터팀 소속 일반 작전 2과 알파 팀장 카이만이다. 애프터팀을 보는 건 처음인데. 그야 우리가 개고생했던 걸 꿀떡하는 놈들이니 눈에 띌 리가. 말은 바로 하지. 길바닥 출신. 길바닥 출신? 뭐? 애프터팀은 너희 같은 목숨 버리개들이 깽판 쳐놓은 현장을 정상화시키고 없던 일이 될 수 있도록 수습하는 매우 수고스러운 일을 하는 팀이지. 저희가 목숨 버리개라고 불리나 보죠? 그뿐일까? 목숨 버리개, 범퍼카, 돈 먹는 버스, 고기방패, 얻어걸린 또라이. 뭐 더 있기는 한데 그게 지금 당장 필요한 이야기 같진 않군. 새끼가 말하는 꼬라지는 계속 그따위일 거냐? 그러니까 말이야. 특별히 고칠 이유가 없다면 고치지 않는다. 내 지론이다. 참네. 앞뒤 가리지 않고 황금가지를 회수하는 게 일이라곤 하지만 그 뒤에서 개같이 구르는 사람을 생각하지 못하는 반푼이에겐 더욱 고칠 필요가 없지. 거점하지, 카이만 팀장. 완전 싸우자는 거 아니야 이거? 뭐 육지거리를 하러 온 건 아니었으니까요. 상부의 작전 명령을 하달합니다. 카이만은 들고 있던 소리봉투를 꺼내더니 종이를 하나 들고 읽기 시작했다. LCB의 T사 황금가지 탈환 작전 이전에 추가적인 임무를 하달합니다. 하나, 해당 구역 근처에 발생한 뒤틀림을 제거 혹은 확보할 것. 둘, 해당 위치에 있는 검은 비석 모노리스를 확보할 것. 모노리스는 또 뭐야? 뒤틀림? 이미 뒤틀려 있다는 뜻인가요? 모른다. 이 추가 작전은 LCC가 관여되어 있지 않지. 나는 그저 T사에서의 업무를 처리하다가 전달 임무만 받은 것뿐이다. 우리의 임무는 황금가지의 탈환뿐일 텐데 언제부터 우리가 심부름꾼 해결사 노릇을 주문받았지? 지금 주문받았군. 헉. 그리고 황금가지를 배달해오는 너희가 특별히 심부름꾼과 다를 바도 없지. 확실히 알겠네. 애프터팀이라는 곳은 성격 더러운 사람들만 들어가는 곳인가 봐. 로자는 뻔히 보인다는 듯 투덜댔다. 카이만은 수감자들의 그런 모습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나를 향해 걸어왔다. 시계 관리자. 응? 뭐라고 말하는지는 어차피 안 들리고 당신이나 당신 졸개들이나 아직도 뭘 모르는 것 같아 친절히 설명을 몇 개 해주겠어. 카이만은 마치 훈계라도 할 것처럼 한쪽 발을 버스 좌석 위에 얹고 슬며시 기댄 채 팔짱을 끼고 말했다. LCB는 분명 황금가지를 가져오는 게 임무다. 그건 맞아. 부정할 수 없지. 하지만 림버스 컴퍼니라는 회사의 목적이 황금가지 탈환이요 라고 말하고 다니는 건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게 당장의 벌이수단이 되지도 않고. 그건 맞는 말이네요. 사실 궁금했거든요. 이 회사가 대체 무슨 돈으로 돌아가고 있는 건지. 그러게.
돈은 걱정할 필요 없다. 오히려 차고 넘치지. 지금 이 회사에 부족한 건 대외적인 입지와 명분이다. 명분. 림버스 컴퍼니는 그 명분을 뒤틀림에서 찾기로 정했었다. 뒤틀림 현상이라는 게 아직 도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건 아니거든. 파우스트가 언젠가 해주었던 설명이 떠오른다. 뒤틀림이 나타나게 된 건 정말로 얼마 되지 않았다고 했던가. 림버스 컴퍼니는 대외적으로 뒤틀림 현상 전문 처리 및 방역, 또한 현상의 연구를 하는 집단으로 도시의 이름을 알리는 중이다. 그러니 다방면으로 관련 활동이 필요한 상태지. 뒤틀림 현상이라는 게 꽤나 골치 아픈 상황이라고 들었던 것 같긴 하네요. 아직도 이 현상을 누가 명확하게 정의한 적이 없다. 그러니 전담하기를 꺼리고 뒤틀림을 전담하는 협회가 발족하려는 동향이 있다고 들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협회. 림버스 컴퍼니는 기업 차원에서 그걸 다루려는 것이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뒤틀림을 조져야 하는 이유가 되나? 되지. 회사 가장 높은 곳에서 내린 명령이니까. 길바닥엔 그런 게 없었나 보지? 안 되겠다. 그냥 오늘 머리 부수고 끝장을 보자 너. 빡칠만 하긴 해. 관리자. 이스클리프가 그러든 말든 가이마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지금 이들에게 내가 대하고 있는 태도, 나아가서 회사에서 이들을 어떻게 취급할지까지, 그건 결국 관리자의 선택과 지도에 따라 달라질 거다. 그러면서 한쪽 팔을 끼우고 있던 서류 봉투를 내게 꺼냈다. 하지만 뭐 선택은 자유니까. 저들 말대로 원래 LCB의 임무인 황금가지만 고집해도 상관은 없다. 그런다고 너희 고기방패들이 회사에서 쫓겨나게 되진 않겠지. 우리가 물론 고기방패? 그 선택이 수감자들의 처우를 결정하겠지만. 베르길리우스는 그저 묵묵히 눈을 감고 듣고 있을 뿐이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붉은 시선. 다음에 또 보죠. 그러시지. 하지만 그때 또 본다면 말은 좀 가려가면서 하면 좋겠군. 레알. 이렇게 보여도 내가 당신이 말한 이 고기 방패들 겔잡이라서 말이야. 내 귀까지 거슬리진 않게 부탁하지. 오, 편들어준다. 뭐 그건 관리자에게 달려있겠죠. 저 베르길리우스한테는 대하는 게 다르잖아? 그럼 실례하죠. 버스의 조용한 정막만을 남긴 채로 그는 문을 통해 천천히 사라졌고. 갔냐? 그 재수없는 새끼? 그제의 왁자지껄 여러 곳에서 탄식이 튀어나왔다. 듣고만 있는 것도 꽤 힘든 일이네. 나이 먹고 성질은 다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입에 물고 있는 건 뭐야? 그래도 잘 참았어. 하지만 틀린 말을 하지는 않으시던걸요? 응? 숨은 의도를 간파해야 할 필요는 없으니 생각 정리가 편리했던 것 또한 사실이다. 뭐야, 긍정적으로 보는 애들이야?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겠죠. 아무튼 그 인간 말 맞다나 회사가 시키는 일은 또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명령을 수행하는데 특별히 첨언할 말도 없군. 나도 같은 생각이야. 나는 수감자들을 독려하면서 그가 넘기고 간 서류 봉투들을 부스럭거리며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투박한 무전기 하나와 여러 도장과 서명이 휘갈겨져 있는 서류 더미, 그리고 임무의 장소라고 적혀있는 용진 빌딩이라는 글자가 있었다. 철발하지, 카론. 용진? 맞지, 베르? 좋아, 감이 온다. 삐릭삐릭. 삐릭삐릭. 출발. 부릉부릉. 보릉보릉. 그리고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당연하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카론과 벨리길리우스. 버스는 앞으로 나아갔다. 버스가 가는 길을 막 가로막는 전투를 치르며 정차와 출발을 반복하다 보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서 답답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다. 베르길리우스가 이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긴 하지만 이미 알고 있었으면 좀 이야기해줘도 되지 좋지 않았나? 아직도 뒷자리에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는 앵두를 바라보며 나는 그렇게 중얼거렸다. 파우스트,
이런 건 정당한 권위잖아. 슬슬 말을 전해줘도. 그럼 내가 말하지. 갈등은 때때로 필요한 법이다. 어이, 길잡이! 오티스는 나의 질문과 함께 자신이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을 줄줄을 뻗었다. 그 비중이 좀 치우친 것 같긴 했지만 끝났나? 뭐 사실이다. 이미 무전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전달받았지. 미리 말하지 않은 이유, 상황에 몰아놓고 학습해야 깨닫는 인재들이라 굳이 먼저 말하진 않았을 뿐이다. 어차피 먼저 말해봐야 반발심밖에 더 생길까. 그래서 관리자, 이번 일을 거부할 생각인 겁니까? 그럴 순 없겠지. 그런 선택을 하면 지금도 땅바닥인 우리의 직업이 씨앗씨를 열고 들어갈 것 같은걸. 그럴 순 없겠다고 생각하겠지. 이미 확정을 해놓은 듯 당연히 그럴 거라고 여기는 눈과 말. 정말 내 말이 틀리지 않는 건지 헷갈릴 정도다. 마침 손님께서 계신 모양이군. 카론의 감으로는 정확한 위치를 잡을 수 없으니 가서 알아오는 게 좋겠군요, 관리자. 바깥에서 아예 정보를 듣고 왔으면 더 깔끔했겠지만 베르길리우스는 그런 중얼거림을 굳이 또 붙여가며 다시 눈을 감고 고개를 돌렸다. 내가 가서 상황을 설명하겠소. 어색한 분위기를 풀려는 듯 이상의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몸을 일으켰다. 시간이 흐른 후 앵도는 이상의 설명을 듣고 납득했는지 운전대로 나아가 카론에게 상세한 위치를 전달해주고 있었다. 자신을 도와준다면 그런 검은 비석은 자신들에게 필요 없으니 당연히 줄 것이라는 이야기와 함께. 여기서 오른쪽. 저것들이 벌써 진을 저렇게 치고서. 그 말대로 건물에는 흑운의 인물로 보이는 사람들이 입구 주변을 서성이며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다. 내려야! 김 작가님! 뒤틀림은 시간을 오래 끌수록 제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희도 빠르게 빌딩으로 진입하죠. 이미 버스 밖으로 후다닥 달려나간 앵도를 따라 우리 모두 빌딩을 향해 달려갔다. 진정. 이놈이 마지막이었던 것 같군. 피냄새. 방금 솟아오른 것부터 잔뜩 늘어붙은 향기까지. 에? 직접 보지 않아도 다양한 혈흔의 콜라주가 펼쳐져 있겠군. 이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잔혹한 생각을 해서. 무서운 녀석이야. 아무튼 이제 안으로 들어설 수 있겠군. 어서! 앵도는 우리에게 소리치며 순식간에 입구 안으로 사라졌다. 아이, 시키저랬다 깬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대단하구만. 그러게 대단하네. 정신력이겠지. 우두머리가 잡혀있다면 저럴 수밖에. 그렇구만. 그런데 6층밖에 안 되는 건물을 빌딩이라고 부르기도 하나 보네요? 네. 뒷골목에 사는 비교적 흔한 일이죠. 그렇구나. 입구로 들어서면서 홍루가 바라보는 빌딩의 가장 위 끝자락을 바라보다 문득 궁금한 것이 생겼다. 지금 몇 시지? 거울 줄까? 거울 보면 되긴 하겠네. 내 머리는 시간을 알려주는 기능은 없다고. 현재 시각은 오후 2시 10분입니다. 아니 근데 얼굴이 시계, 머리가 시계인데 시계 머리가 시계인데 시계 기능이 없다는 거야? 나도 저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저도 오후 2시면 정오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창 드나질 시간인데 이 시간에 이렇게 뿌옇고 어둑한 게 시간 감각이 없어질 것 같네. 여기가 유독 심한 것 같네. 뭐 연기 전쟁 때와 비교하면 애교 수준이지만. 거울 보면 되긴 해 라고 생각했지만 그 시계의 기능이 없대요. 그건 그렇지. T사의 뒷골목은 줄곧 이런 상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계가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연기를 지속적으로 배출하는 환경인데다 색이 추출되고 있으므로 더욱 매캐해 보이게 만들죠. 물론 이건 연기 전쟁의 결과로 제약이 걸려
많이 적응된 모습이지. 이전에는 노닥거릴 시간 없지 않은가? 어서 들어오시오. 안쪽에서 들리는 앵도의 호통이 들리는 방향으로 우리는 발걸음 속도를 높여 들어갔다. 검기 쪽에 아직도 물을 사람이 남았을 줄이야. 뭐야? 벌써 다 해치워 놨네? 잔챙이들이요. 어째 하나같이 위로 올라갈 생각은 못하고 실력도 안 되는 것들을 깡으로 덤비기만 하더군. 치지직. 웬 치지직이요? 치지직. 그때 내 품속으로 전자음 같은 것이 들렸다. 무전인가? 무전기를 꺼내 접힌 안테나를 꺼내자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여기는 LCD. 다 들리지? 들려? 대답! 빨리! LCD? 무전기 너머의 목소리는 굉장히 활발하고 정신이 없었다. 일단 버튼을 누르고 말해봐야 내 목소리는 안 들리는데. 진짜 째깍거려. 왜 이래? 이럴 때가 아니지. 어차피 전달만 하면 끝이니까 굳이 대답할 필요는 없어. 그렇구나. 그러니까 한 번만 말할게. 너희가 회수해야 한다고 전달받은 모노리스, 그 검은 비석 말이야. 지금 그 위치에서 모노리스의 활동 신호가 엄청 강하게 나오거든? 사람을 강제로 뒤틀리만 시키는 신호 말이야. 강제로 뒤틀림화를 시킨다고? 그거 전부 흘러나오기 전에 빨리 회수해야 해. 알았지? 이건 또 뭐야? 미안. 여기도 일하는 중이라 바쁘거든. 길게는 말 못 해주겠다. 암튼 급하다고 분명히 말했다. 이상 전달 끝. 점점점점점. 무전은 일방적으로 끊겼다. 뭔가 되게 활기찬걸. 한가롭게 감상을 말할 때냐? 여기 엘리베이터는 고장난 것 같아요. 허걱. 그대들도 급해질 이유가 이제 충분해진 것 같군. 이대로 층계참을 돌파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어쩔 수 없이 서두르자. 나는 무전기를 다시 품에 집어넣고 계단을 향해 뛰어갔다. 또 한 줄 길을 남겼군. 핏물진 길일 뿐이지만 세월이 지나면 이제 밥 반 왔네. 홍우는 그제야 알게 되겠지. 이 홍루가 김삿갓과 친구들. 뭘 김삿갓이 바꿔왔지? 누굽니까? 삿갓을 쓰고 있나? 필두 출진. 아이고. 이거 얘들은 싱거운데 오히려 계단 타는 게 더 힘들잖아. 김삿갓, 김삿갓 삿갓. 김삿갓 삿갓. 어떻게 이름이 김삿갓이야? 이름이 아니라 약간 그거 아닐까? 약간 신분으로 부르는 신분 부르는 약간 그 느낌 아닌가요? 김삿도 약간 그런 느낌에. 계단 많으면 힘들지. 이상하군. 그렇지 않은가? 뭐가? 이상이요. 어리바리한 것들 투성이지 않은가? 어찌 우리를 막아내려 자리한 것이 아니라 밀려 올라가기 싫어하는. 그러게 그게 어떻게 삿갓이지 근데? 설마 앵도의 얼굴이 한층 어두워졌다. 무언가 나쁜 예상이라도 생긴 것일까? 우두머리라는 자가 걱정이 되는가? 그 삿갓이 걱정이 되는가? 돈키호테가 안타깝다는 듯 눈썹을 내리면서 앵도에게 슬그머니 물었다. 그럴 수밖에 없어. 김삿갓이라는 분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냥 삿갓을 쓰고 다녀가지고 그냥 김삿갓이라고 부르는 게 아닐까? 앵두는 생각이 정리되지 않는 것인지 머리를 재빠르게 도리도리 휘저으며 한숨을 뱉고선 말했다. 늠름한 사람이었지. 지킬 것을 지키고 또한 죽일 것을 죽였다. 검계 안에서도 실력으로 줄을 세우면 반드시 손가락 안에 들으셨고 또 말수는 적으셔도 자기 좋아할 사람은 끔찍하게 챙기셨지. 그 결정만 없었더라도 그 결정이라. 우리의 진우가
이렇게까지 궁지에 몰리는 일은 없었겠지만 그 결정이 무엇인 것인지 싱클레어는 꽤 궁금한 것 같은 표정이었지만 그걸 묻기엔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금방 깨달은 듯 조용히 입을 다물고 수그러들었다. 어떤 상황이든 빨리 올라가 보는 수밖에 없나? 그럼 우리도 쫓아가 보는 수밖에 없겠지. 어이 앵두씨 여기 조명 좀 도와줘. 조명이요? 어잉? 최종? 방금 최종이었나? 맞습니다. 여직 봐왔던 면면들과 다른 생김새요. 좀 더 심화된 듯한. 친숙한 이웃이 되는 기분. 조명팀 앵두씨. 죄종의 다음 형태입니다. 사람마다 담아온 죄에 따라 죄종의 질이 달라지니 형태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태 이런 형태가 나타났던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요. 황금 가지를 회수함에 따라 죄종의 성장이 촉진되기도 합니다. 그 가지 뭐가 연관되지 않은 걸 찾는 게 더 빠르겠어. 생각 이상으로 어마어마한데? 디귿. 아니 그러고 보니 이 죄종이라는 거 뭔가 죄를 상징하는 거였지. 베이기스씨 옆에서 일할 것 같. 문득 생각이 벌어진다. 아니 정확하게는 나의 생각이 가까워지고 수감자들의 이야기가 멀어져 간다. 새삼스레 죄라는 단어가 유독 낯설게 느껴진다. 자신을 잃고 원본의 모양을 상실한 모습으로 보이는구려. 자신. 뒤틀림이라는 것도 비슷한 거 아니었어? 누구는 뒤틀림이 되고 누구는 죄종이 되고 무슨 기준인 걸까요? 그건 알 것만 같은 걸. 다들 마음속에 언제든 피어날 수 있는 씨앗을 갖고 있어. 관리자님? 관리자 눈에 초점이. 이럴 수가. 눈이 나빠지고 있어. 안 돼. 이 라식으로 얻었던 시력이 점점 나빠지면 안 되는데 이거. 뭐라고 했어? 파우가 설명하고 있어서 겹쳐서 안 들렸는데. 계속하자면 극심한 스트레스에서 자신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면 그건 뒤틀림으로 발전하고 시력 급등락. 인버스 컴퍼니 완이요? 의체로 얻었던 시야가 그날의 빛이 사람들의 마음에 쓰여져 저마다 묻혀있던 씨앗을 피워낼 때. 관리자님? 내 시력이 죄에 삼켜져서 삐. 그 무엇도 아닌 사람들이 꾸고 있는 삐 형태를 빌어 삐로 태어나고 단테 괜찮은가? 삐 견뎠지만 자신의 죄를 삐 마음은 삐. 뭐야 시계 대가리. 갑자기 무게 잡고 뭘 중얼거리는 거야? 심각한 소리가 나는데 저분 의체머리에 무슨 문제라도. 내 시계가 드디어 마식한. 나 건전지 좀 교체해주라. 삐 받아들여. 짊어지려 한다면 삐 본래 마음 그대로의 삐 되어. 대고 그걸 말하려는 것이오. 자신의 삐 바라본 세상에서 자아를 삐 자신만의 죄 삐 녹아들지 삐 가능하게 될지니. 뭐라는 거야? 뭔 소리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 말투도 뭔가 저희 할아버지요? 관리자님 머리가 타는 건가? 나 시계 좀 고쳐줘. 관리자님, 머리가 불타고 계십니다. 오, 불꽃. 여기서 오 불꽃 이러고 있네. 진짜 터질 것 같은데요? 안돼. 이상 일버스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안돼. 신뢰가 아닐 것 같아서 마시면 삐 스스로 가릴 수 있는 자만. 야! 저러다 쟤 죽는다고! 뭐 방법이 없어? 어떻게? 범인도 보러! 삐 자극할 수 있는 자만이. 뜨겁소. 관리자 나리의 머리에 있던 불은 뜨겁지 않아서 그저 장식이라고 생각했는데. 파우스타 씨,
그때 이야기했던 자폭 장치가 작동된 거 아니에요? 이 열기를 보면 정말 모든 걸 녹일 것처럼. 원리는 같습니다. 단테는 황금가지를 통해 본사 지하에 심어진 묘목의 뿌리와 연결된 상태로. 가지고 나 말고 저 새끼 불은 꺼야 할 거 아니야. 물! 누군가 물 없어? 뭐라도 부어서 식혀보면. 물 부으면은 시계가 치지직거릴 텐데. 잠시 후. 살아났다. 정신이 드는가? 눈을 뜨듯 시야가 열리니 수감자들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어? 기억을 못하는 것이요? 락다운? 그런 것 같네. 분명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머리가 멍해졌던 것만 생각이 난다. 관리자님, 복귀하면 반드시 수리 받으십시오. 어디서 수리 받아야 되지? 근데 나는 수리? 나 망가졌었어? 무슨 기계 다루듯이 말하기는. 어차피 지금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 같고. 복귀 후에 이야기 나누시죠. 우선은 활동에 지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앵두 씨는 이미 올라갔소. 궁금한 것도 걱정되는 것도 많지만 상황이 급하니 우리도 합류하는 게 좋겠구려. 그러자. 여러 가지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우선은 작전 중이었으니까 그걸 해결하는 데 집중하자. 와씨, 아까 뭐였지? 나 진짜 이대로 링컴이 끝나는 줄 알았어. 핏물진 길일 뿐이지만 이게 팔리니 부족하네요. 홍호는 그제야 알게 광기로 되겠지. 충전. 이 홍로가 검은 구름. 이런 임무는 뱀 중에서도 내가 제일이지. 이건 또 왜 고장이 나서? 야, 이거 약간 무슨 느낌이랄까? 그래. 그래요? 4분 기다려도 되는 거였어요. 약간 무슨 느낌 든다. 약간 이걸 뭐라고 하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손해는 아니에요. 다행이네요.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난다. 어쨌든 무슨 느낌 드는데 이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미치겠네. 약간 영화 약간 조직 나오고 약간 그런 영화 느낌 있잖아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나. 계단의 끝. 빌딩의 가장 최상층인 맞아 느와르. 흰색의 그래 느와르 약간 그런 느낌 맞나? 6층에 도착하니 지금까지와는 다른 분위기를 지닌 자가 어느 문 앞에 초조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나는 조용한가? 가만히라도 있어줬으면 좋겠는데. 문 앞에 뭔가 두려운 것이라도 있는 듯 그는 안절부절 못하는 모양새로 자꾸만 회중시계를 쳐다보고 있었다. 오우씨, 이런 말 하기 좀 뭐하지만 히스클리프가 회중시계가 될 뻔했어. 약간 여기 검은 그런 얘들은 약간 일본풍이고 그 앵두랑 김사카시랑 걔네들은 한국 느낌인 걸까? 얘들은 일본 느낌이고 그러하오. 맞군요. 아까 맞아. 루슈 보고 유슈의 이칼 보고 그건 해 아닌가 했던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지금 보니까 좀 일본 느낌 나긴 하네. 저자는 흑은혜의 복장과 유사도가 높다. 관련된 인물일 가능성이 크고 종전의 인물들보다 상위 계급일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할지 이야기를 나눠보기도 전에 앵두는 벼락같은 속도로 그에게 달려들었다. 내 놈 분명 흑운회의 부조장이랬다. 뭐야? 내 놈들이 그렇게 바라던 검계 수급이 지금 앞에 있다. 검을 받아라. 애들은 전부 치우고 올라왔나? 마음 같아서는 그냥 사무실 안으로 집어던져 넣고 싶지만 안에 상품이 있는데 그럴 수도 없는 상품? 노릇이고. 열받네 진짜. 상대하는 것 말고 방법이 있나? 이름이나 묻지. 나는 준이다. 준? 네 놈이 처부수고 올라온 것들의 부조장.
맞네. 이름도 약간 그 느낌 맞나? 앵두, 검을 다루는 게 살수, 우두머리 김삿갓의 부하. 사무실 앞 복도가 차분하게 가라앉는다. 검을 뽑은 두 사람이 탐색전을 하듯 천천히 거리를 가늠하더니 핫! 눈 깜빡할 사이 한 합이 이루어졌는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미 둘은 서로가 서 있던 자리에 반대의 위치에 있었다. 결과는 혹! 야, 뭐냐 이건? 어? 앵두씨! 혹! 앵두가 그 합에서 패배했던 것인지 돌연히 무릎을 꿇었다. 이런 동전이 뒷면 나왔어? 이럴 수가. 아니, 뭐 제대로 시작도 안 했다. 틱, 택, 홉, 아니요. 저렇게 지쳐 있는데 잘도 달려들 생각을 하는군. 계속 우리보다 앞서서 후군의 조직원들은 상대했으니까 체력이 다 있을 수도 있겠네. 중상에서 회복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무리를 했군요. 그러게 무리했나 보구만. 너희들도 덤벼들 거냐? 이렇게 많은 인원은 아무리 나라도 좀 벅찬데. 다굴할까? 거울 어깨에 턱 걸치면서 말하는 준이라는 자는 짜증나는 듯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지만 방금 전에 보여준 검을 놀리는 모습을 보며 쉬운 상대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 녀석 12대1로 이길 건가? 좀 비겁해 보이긴 하지만 겁나게 째깍대네. 째깍째깍. T사에서는 이런 시계 의체까지 돌아다니는 건가? 너 T사 사람이 아니구나. 아, 시계. 야, 저거 맞는 시계냐? 아니 틀렸어. 맞겠냐? 저건 그런 용도의 시계가 아니야. 그러면 뭐하러 모가지를 갈아 끼냐? 쓸모도 없네. 무례하네. 하루에 2번은 맞아. 잘못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아. 그럼 너희 중에 시계 갖고 있는 놈은 없냐? 이 애물단지 또 망가졌단 말이지. 수감자들은 대답 없이 그저 준을 에워쌀 뿐이다. 없어? 아, 손목도 다 비어있네. 아, 제정신이냐? 시계도 안 갖고 다닌다니. 곧 죽을 놈이 시계는 왜 필요하든. 맞아, 줄게. 롤렉스 시계 특별히 줄게. 어차피 곧 죽을 거니까. 이따관들 그대에게 말해줄 의리도 없네만. 짜증나게 하는구만 이것들. 어차피 뒤도 없어. 나도 이 안에 들여보내면 곤란해지는 몸이라. 빨리 덤벼. 더 기운 빠지기 전에 한 놈이라도 더 쓸게. 이제 대화를 좀 해보지. 우리가 싸우는 동안 조금 회복했는지 앵두는 부조장의 몸을 포박한 채 땅바닥에 던지면서 그렇게 말했다. 던지면서 그렇게. 고작 부조장이 우리에게 내려진 현상 수배의 이유를 알 거라 생각하진 않는다. 하지만 마치 보호라도 하듯이 우두께서 있는 곳에 문을 막고 있는 연유를 알 수가 없군. 그러게. 내 놈만이 아니지. 이 건물에 있던 후군의 놈들 전부가 위로 올라가는 걸 필사적으로 막고 싫어했지. 아니 그러니까 피해자는 우리라고. 무슨 의미인가? 뭐지? 이거 진짜 짜증나네. 애초에 우리는 너희를 추적하거나 배는 일하고 상관이 없었어. 엄지에 현상금 걸린 조직이나 단체들이 한둘도 아니고 얻어 걸린 김이었다는 거지. 그냥 우리는 엄지에서 내려온 명령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검은색 비석을 지키고 있었을 뿐이다. 곧 다른 곳으로 배달해야 하는 상황이라 가뜩이나 민감한 시기에 너희 검개놈들이 나타났다. 갑자기. 나타났다? 그런가? 우두께서는 이곳에서 깨어나신 건가? 너 뭔가 아는 거냐? 애초에 사람이 어디서 그렇게 툭 튀어나올 수 있나? 정말 특이점이라도 쓴 줄 알았는데. 그리고 삿갓을 쓰고 있네. 애초에 너희가 이길 싸움도 아니었어. 우리는 수적으로 훨씬 유리했다. 그랬겠지. 수적으로 유리하면 뭐?
검개놈들 중에 멀쩡히 싸울 놈이 3명쯤 남았을 때까지만 해도 문제가 전혀 없었어. 그런데 갑자기 그 대장놈의 눈이 희번덕거리더니 짜증나지만 그놈이 주변에 있는 걸 전부 썰어버렸다. 도륙이라고 말하는 게 맞겠지. 도륙. 그럼 그래. 검개고 오리고 주변에 있으면 전부 죽여버렸단 말이다. 그러니 뭘 어떻게 할 수 있겠냐. 나는 부조장으로서 애들이 죽는 걸 막아야 했고, 결국 내가 문을 막고 아래 애들을 배치하는 수밖에. 아, 짜증. 이게 뭐냐 대체. 곧 약속한 배달 시간이 다가오는데 뭐야, 뭐 시켰어? 손가락 한두 개로 끝날 사안이 아니잖아. 젠장. 오! 앵두는 재빠른 손놀림으로 준의 목을 치더니 그대로 그를 쓰러뜨렸다. 앵두군 이미 생포 환자를 이 안에 들어서려 하면 귀찮게 굴 것 같아 잠재웠을 뿐. 또 잠재워버렸네. 우드를 만나야겠어. 얘기하는 거 못 들었어? 주변에 보이는 건 죄다 썰고 있다며. 그니까. 그럴 리 없어. 단테,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응, 알 것 같아. 저 안에서 엄청 강한 기운이 느껴져. 우리 우드가. 앵두의 떨리는 손이 문고리로 움켜잡는다. 전투를 준비하지. 김석가님이 그럴 리 없단 말이야. 김사과씨랑 싸워야 되는 거야? 문은 그 말과 함께 벌컥하고 열리고 그 안에서 분명하게 뒤틀린 무언가가 서 있었다. 뒤틀린 건가? 또 한 줄 길을 남겼군. 야, 김사과씨랑 싸우는 빗물진 건가? 길일 뿐이지만 이런 이런 임무는 뱀 중에서도 내가 제일이지. 진짜로 눈이 맛이 갔어. 어찌 된 것입니까? 우두. 이건 우두의 검술 아닙니까? 이 상은하며 이들을 우리의 친우를 해야 한단 말입니까? 이럴 수가. 말이 통하지 같은 않을 것 팀까지. 같군. 김삿갓 우두라고 불리우는 차 뒤에는 검은 열기 같은 것이 울렁이고 있었다. 무언가에 집어삼켜진 듯한 모습과 무언가가 소리는 귀기 확실한 뒤틀림이라는 것이 느껴졌다. 그리 짐승처럼 울고만 있지 말고 말을 하라는 겁니다. 말을! 야! 다가가면! 범위에 들어섰다는 걸 느꼈는지 그 뒤틀림은 보이지도 않는 속도로 검을 뽑아 전투 자세를 잡아. 그 형세 죽이겠다는. 위험해. 피하세요! 당황하는 앵두에게 싱클레어가 순식간에 몸을 날렸고 찰나의 순간에 그 공간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듯 겁날이 내려앉았다. 이미 싱클레어 군도 범위 안에 들어갔구려. 싱클레어 위험해. 제압하는 수밖에 없겠어. 우리는 지금과는 다른 분위기에 긴장하며 천천히 무기를 겨누었다. 이런 김삿갓이랑 보스야? 어떡하지? 할 수 있을 것인가 보스. 보다시피 왜 이렇게 직원들의 불리야? 증오심은 환상체를 쳐 죽이는 원동력이다. 당장이라도 갈아 마시려는 저 눈빛 마음에 들어. 그래도 불리네. 어쨌든 불리네. 아이씨, 이런 젠장. 매우 세웠는데. 이쪽을 한번 볼까? 불가 위압. 오! 막아내지 못할. 괜찮을까? 오! 결정, 영화!
5.5장에도 보스가 있었어. 해냈구나. 나라도 그랬을 거야. 아, 그 산타보다 강력해 보이는데. 제철. 옳다. 자, 출발해 볼까요? 어우, 여기는 답답한데. 나도 나가서 싸우면 안 되나? 계약대로 하자고요. 일기당천. 오! 목을 떨궈주마. 마음 놓고 열어젖히고. 저것들도 취한 것처럼 흐트러졌어. 끈적대는데? 그래서 저러는 건 아니겠지만요. 기회를 잡으시는 게 잠깐 좋겠어요. 나 똑같네. 이게 더 나은가? 아닌가? 일단 이걸로 한번 가보자. 불가 흐트러졌다. 쐐기며 막아내지 못하리. 이 앞에 숨쉬는 자 누구 하나 살려보내지 마라. 오! 오, 좋았어. 피 잘 깎이는구만. 보이는데 지금이 기회겠어요. 아, 그러게. 지금이 기회다. 찌기다. 오, 생각보다 도끼를 어렵진 않았어. 저 해충들을 도려내라. 이런 식의 공격으로 등장하군요. 이제 기회를 가지시게. 뭘 그렇게 끄적이는 거야, 미카? 입에 있는 거 아니지? 찔러놓고 됐어. 찔러놨지만 저것들은 언젠가 짝짝짝. 다시 재생하겠지. 균사까지 이겼습니다. 부서지고 또 한 줄 캬. 길을 남겼군. 핏물진 길일 뿐이지만 검기의 심상. 세월이 검기가 지나면 뭐지? 홍호는 그제야 알게 되겠지. 스테이지네? 카니발 타임. 던전이네? 던전이. 아니네. 그는 잠시 무릎을 꿇고 목숨을 몰아쉬었지만 이내 그 뒤로 일렁거리는 무언가가 생겨났다. 심상 거울 던전입니다. 봉이 치킨 때랑 같은 곳이다 그거지. 봉이 치킨이요. 봉이. 봉이 치킨. 이미 들어갔군. 저거 따라가야겠지. 확보하는 것까지가 임무였으니까. 그리고 아까는 느끼지 못했던 엄청나게 무거운 감각이 안에서 느껴진다. 아마도 그 모노리스도 저 안에 있을 것 같아. 날아가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아득해진 것만 같은 얼굴이지만 결연해 보이는 몸짓에 우린 어떤 말이 덧붙일 수도 없었다. 진입하겠습니다. 이건 S사의 모습이구나. 단순한 S사가 아니지. 심상이라 했나? 김 작가님의 기억이 영향을 끼치는 것 같군. 알고 있는 것이 있는가? 아니, 자세히는 모르지. 주워 듣기만 한 이야기로 그분의 과거를 읊을 자격은 내게 없기도 하고. 앵두는 침울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이 빌딩에 갑작스럽게 등장하셨을 때 아마 우두께선 별탈 없이 흑운회를 베어 넘기고 계셨겠지.
우두와 함께 다니던 인물들 모두가 뛰어났고 아무리 흑운회 같은 규모가 큰 조직이라 해도 간부가 아니고서는 조직원의 수가 많았어도 조끼 백은 혼자서 쓸어 담을 능력이 있으니 하지만 주변인 모두가 김 작가님만한 강함이 있는가 하면 그건 또 아니지. 그분과 우리는 하늘과 땅만한 차이가 있으니 끊임없이 몰려드는 흑운의 놈들에게 친구들이 하나하나 당해갔을 것이오. 그 모습은 제법 과거와 비슷한 구석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드는군. 김 작가님은 그 장면에 마음의 동요를 크게 일으켰을 테고. 뒤틀림이 일어나기 좋은 조건이군요. 모노리스의 영향이 스며들기도 좋은 환경입니다. 그렇게 건기가 되신 것인가?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런 짓을... 앵도의 한탄 섞인 말과 함께 우리는 한동안 침묵을 지킨 상태로 앞을 걸어나갔고 사박거리는 흙밟는 소리에 유한이 여러 따라갈 뿐이었다. 저 뒤에 있는 게 모노리스입니다. 김삿갓에게 힘을 부여한 시점에서 이미 심상 안에 숨어들었던 것이군요. 이 저택은 분명 에스사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맡으셨던 호위 임무의 대상이 살던 집인데 이 참상 여태껏 할배? 이 참상의 기억이 우두의 발목을 부여잡고 있던 것입니까? 하지만 그렇다 한들 친구들의 억울한 죽음은... 앵두의 눈가에 물기가 맺혀가기 시작한다. 아! 머릿속에서 또 무언가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이건 김삿갓의 과거일까? 무겁고 음울한 소리가 머릿속에 직접 울리는 것만 같다. 명예라는 것을 가졌던 때가 잠시 있었다. 청렴한 권리 앞에는 누구나 악한 마음을 갖고 다가가는 자가 있었고 그 마술을 나의 검으로 뿌리친다는 호위무사라는 일감이 나에겐 제법 명예로운 일이었으니 목소리 좋네요. 하지만 그저 청렴하기만 했던 인물은 언제나 세간의 먹잇감이 될 뿐이고 이미 타락할 대로 타락한 탐관오리들의 마술을 막아내기에 나는 역부족일 뿐이었다. 결국 부러진 마음을 끌어안고 동료들과 함께 에스사를 떠날 수밖에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나의 명예는 그곳에 함께 두고 왔다. 있을 곳을 잃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지치는 나의 동료들과 나를 믿고 떠나온 이들의 신뢰도 조금씩 떨어지고 나 역시도 스스로에 대한 신뢰를 잃어만 갔다. 나는 달아만 갔다. 이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내가 정말 이들을 이끌 수는 있는 걸까? 적어도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게 도우지 않으면.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얻은 초대장은 도리어 모두를 죽음에 이르게 만들게 되었고 나는 결국 임무도 명예도 친우도 모두 잃고 또다시 그때와 같은 모습을 재현하고 그 이후에도 무언가 말을 하는 것 같았지만 낮은 울림 같은 소리로 웅얼거리는 것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숨이 살짝 먹혀올 정도로 먹먹한 과거의 나열에 애처로운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라도 빨리 맞서서 저 뒤틀림에서 벗어나게 해줘야만 할 것 같았다. 얘들아, 여기서 결판을 짓자. 네, 이 이후는 없겠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군요. 감정적으로 변한 앵두는 원활하게 전투를 치를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해내야 해. 아, 앵두가 하면은 더 낭만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장치에 긍정적인 알림이 들어왔어요. 그런 기계 안 들여다봐도 딱 보이네. 너희 완전 기세 등등이다. 토끼를 본다. 저 해충들을 도려내. 아이 굶어서 독보들은 좋은 공격이었어. 묘히 길을 열어라. 김 작가님, 제가 당신을 막아드릴게요 하면서 이렇게 딱 앵두가 하는 것도 나름 나쁘지 않은데 낭만 있는데.
선적 마인드를 액들이 희생시키라고. 아니 난 희생시키는 게 아니라 약간 그렇게 하면은 약간 뭔가 스토리가 뭔가 좀 낭만이 좀 나타가지고 그런 거지. 결정 연화. 지금 우리 리의 위대의 것이다. 니 탓이고 기백도 나라도 그랬을 거야. 누가 탓이건 기백도. 세피라 중 최고의 전투부서 스물살 깎해도 괜찮겠지? 환상이라고 불러야 하는 그 괴물들에게 본체를 보여주시고 징계팀 직원이라면 우리가 얻은 게 당연한 딱히 없어. 판단이네. 내가 얻은 게 딱히 없어가지고 지금. 목을 떨궈주마. 고작 이 정도 탕류의 허덕이나. 이 거리는 충분해. 너한텐 조금 멀겠지만. 심장이라서 좀 힘들었을 텐데 아니었어. 그래요? 분명하네. 압도적인 사랑의 딸깍해도 돼. 힘으로 그래요? 하나들은 목을 전부 확 정화될 거야. 물어버리자. 역시 내가 엄청 도움이 됐지. 다행이다. 그쵸. 진짜 길다. 압도적인 사랑의 힘으로 근데 많은 5.5장 사람들은 두 개여가지고. 전부 정화될 거야. 역시 내가 아니에요. 엄청 도움이 됐지. 5장보다는 짧을지도. 악당 퇴치 성공! 오늘도 정말 멋진 활약이었어. 내일도 꼭 불러주기야. 던전이. 마침내 치열한 전투가 끝나고 김삿갓이 무릎을 꿇자. 삼보 아니요.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듯 천천히 심상의 형태가 어무러져 간다. 안쪽에서 봤던 모노리스도 여느덧 심상에서 빠져나와 사무실 중앙에 위치해 있었다. 원래 우리가 있었던 사무실의 형태가 거의 다 돌아올 때쯤 또다시 품속에서 지직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들리지? 들리면 째깍해줘. 째깍. 째깍. 힘든 싸움이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잘도 그런 농담이 나오네요, 단테. 그냥 째깍해달라고 해서 했을 뿐인데. 좋아, 이제 진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모노리스가 잠시 안정화된 것 같으니까 그걸 잠그는 방법을 말해줄게. 늦으면 그 뒤틀린 환상체가 되어버리니 정화, 신속, 알겠지? 엄청 무서운 상황 같은데. 네 맞아요. 주인공이 마침 단테. 가벼운 양반이구만. 무전기의 말에 따라 모노리스가 손을 가까이 댔다. 손가락이 다가가니까 무슨 빛이 떠오르는데 무전기에서 흘러나온 음성은 꽤 느긋한 말투였지만 마치 내가 지금 어디에 손을 대고 있는지 정확하게 들여다보는 것만 같았다. 거기서 아래로 쭉 이제 왼쪽으로 천천히 움직여. 정말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 맞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모노리스 위로 반짝거리는 빛의 길 같은 것이 그려지고 있을 때쯤 이제 하셨군요. 아시는 줄. 김삿갓님. 뒤틀림 화가 풀린 것인지 쓰러진 김삿갓의 몸에서 일렁이던 검은 것들이 사라져간다. 좋아, 수치는 안정 범위로 돌아왔어요, 탐정님. 자꾸 탐정님이라고 하네. 옛날 호칭이 입에 붙어가지고. 아무래도 무전기 너머의 사람은 내가 아닌 누군가에게 보고하는 것 같다. 잘해줬어, 버스 친구들. 곧 LCA가 거기로 갈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엥? LCA? 아까 그 험악한 말트 애프터 팀이 오는 게. 자, 아무튼 지금까지 LCD 소속 뒤틀림 전담반 에즈라였습니다. 교신 끝. 맞다. 째까째까 소리 들리지? 무전은 또다시 제멋대로 삐빅하며 꺼졌다. 그리고서 채 5초도 지나지 않고. 어머, 뭐가 이렇게 우르르 들어와? 뭐야, 누구세요? LCA 특수작전팀이군요. 확보한 물건을 회수하겠다. 물건은? 이 지역 확인해. 섹시 확보. 알아서 움직이네. 내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어차피 들리지 않겠지만 철판대기야.
무서운 정도로 똑같이 생긴 그들은 척척 소리를 내며 모노리스에 온갖 장비를 붙이기 시작했다. 넌 얼굴에 철판 깔았. 저게 뭔 소리냐? 아, 그를 말하는 것이라면 모노리스의 옆에 오라! 어디에 가셨는가? 사라졌다. 약 3분 전 앵도라는 자가 소파 뒤로 끌고 가는 것을 목격했다. 그런 걸 보면 말 좀 해달라니까. 동일한 상황이 다시 오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LC의 직원들이 소파 옆에서 움찔거리며 동요하는 모습이 시야에 잡혔다. 이상 K2760에 접근한 개체에게 이상 반응. 그렇게 말한 직원이 달려나가 소파를 걷어차자. 뭐야, 무슨 일이야? 앵두양. 그 뒤에는 김삿갓을 끌어안고 있는 앵두가 있었다. 설마 죽었어? 그의 품속으로 들고 있던 단검을 깊숙하게 찔러 놓은 채로. 당신이 얼마나 아픈 과거를 가졌는지 내가 소상히 알 수는 없지요. 너가 죽였어? 앵두가 삿갓을. 하지만 그것이 진우를 베어넘긴 응당의 이유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진우에 대한 복수구만. 앵두양, 그는 제정신이 아니지 않았는가? 아기가 되어 자신을 잃었다면 그 역시 내 손으로 끝을 내야. 아니지. 아니야. 사실 전부 변명밖에 되지 않아. 애초에 우두가 초대장이니 뭐니 하는 이상한 것을 들고 오지 않았더라면. 트롤링이요? 애초에 S사에서 도망 나오게 된 원인이 되지 않았더라면. 그래요. 그대의 목소리가 이제 좀 선명해. 지원이 접근 개체의 배틀림 확인. 주장 모노리스 재활성화 1차 단계 돌입. 뒤틀린다고요? 저대로 두면 또다시 뒤틀림이. 메르소, 앵두 씨를 기절시켜줘. LC의 직원들이 무언가 조치를 하기도 전에 메르소가 순식간에 앵두에게 손을 써 기절시켜버렸다. 안정. 접근 개체의 실신으로 뒤틀림화 해제. K2701 자산 확인. 치명적인 위치는 아니므로 회수 및 회복에 문제 없음. 명령대로 처리했습니다. 고마워. 내가 지금 뭘 본 거야? 정말 정신없군. 저것도 모노리스의 역량인가?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모노리스는 제대로 봉인했지만 남은 영향력이 파고들었던 것 같습니다. 슈퍼 세이브. 저기 거기서 수치가 확 튀어 올랐었는데? 끊긴 무전이 다시 제멋대로 소리를 냈다. 인계. 내가 LCD의 무전을 읽겠다. 응. 교대. 말씀하십시오. LC구나. 저는 LCD의 에즈라. 인지. 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 나도 말 끊을 거야. 나도 상황 다 알아먹었거든. 거기 2명 다 있죠? 그냥 우리 쪽으로 2분 다 데려오세요. 불다. 작전상 회수 대상은 딱딱하게 굴지 말고. 무려 이미 모노리스 자체도 제어하기 어려운 대상입니다. 저희 탐정님, 아니 LCD 팀장님이 다 책임진다고 했어요. 애초에 그 모노리스 저랑 탐정님이 회수해왔던 거랑 똑같은 물건이라고요. 그리고 둘 다 도서관의 생환자고 둘 다 뒤틀림이 되다가 풀려난 것도 뒤틀림 실적에 분명히 도움될걸요? 그러나 뭐야? 그러면 얘네 뭐 끌려가서 인체 실험 뭐 그런 거 당하는 거 아니야? 요즘 T사에서 사람들이 잡혀간다느니 하는 워낙 흉흉한 소문이 많은 건 아는데 그런 실종 사건이랑 우리가 하는 일이랑 붙여서 생각하지는 말아줬으면 좋겠는걸? 그리고 어차피 뒤틀림이 진행되어봐야 죽을 뿐이고 이대로 두고 가면 흑운애나 엄지가 들이닥칠지 어떻게 알아? 그것도 그렇긴 하네. 아무튼 둘 다 데려오세요. 입장. 회수 조치하겠습니다. 무전이 끊기고 그 직원이 턱끝으로 가리키자 다른 직원들이 모르는 듯한 움직임으로 둘을 구속하더니 밖을 향해 순식간에 사라졌다. 눈치챌 새도 없이 이미 무전을 하던 시점에서 모노리스는 가지고 나간 것 같다. 그럼 이제 상황 종료인가? 그런 것 같네. 경고. 관리자는 빠른 철수를 요청합니다. 곧 엄지가 상황을 파악하고
이곳을 향할 테니 중지 다음엔 엄지인가. 그 꼰대들이 어떤 낯짝을 지을지 궁금하군. 그럴 일을 만들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 아닌가요? 그전 이미 작전을 수행한 시점에서 인버스 컴퍼니는 엄지와 격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시간이 걸릴 뿐 진상을 파악할 수밖에 없겠죠. 괜찮은 건가요? 이렇게 엄지까지 건드려도. 무관, 어차피 인버스 컴퍼니는 적을 친구를 적으로 두는 형국입니다. 집회, 먼저 표출하겠습니다. LC의 직원은 그렇게 애매모호한 말만을 남기고 사라지듯이 떠났다. 마치 무언가를 알지만 말하지 않는 것만 같은 말투. 그리고 순식간에 LCA, LCD, LCCA라는 회사의 또 다른 많은 부서를 만나고 나니 문득 언젠가 떠올렸던 생각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나는 아직도 이 회사의 너무 일부분만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거기에 더해 아직도 손잡을 수 없는 헤르만이라는 인물과 플라잉 데미안이라는 인물. 나는 어쩌면 종잡을 수도 없는 거대한 이야기 안에서 고작 먼지 한 털만큼의 정보를 쥐고 있을 뿐인 건 아닐까. 수감자들과 이제는 적지 않은 시간을 여행해 온 것 같다고 생각했었지만, 네? 어째서일까? 먼 미래에 내가 적은 여행의 기록을 들추어보면 아직도 10페이지를 넘어서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잘 가르친 것 같아. 한층 더 원인은 복잡한 채로 나는 수감자들과 함께 버스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그 짧은 시간에 별별 사람 다 만나본 것만 같은 기분이 들어. 그래도 저는 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는지는 대강 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네요. 버스로 돌아온 뒤 수감자들은 저마다 방금 겪었던 일들에 대해 회포를 풀기 시작했다. 앵두 씨나 김 작가님은 앞으로 어떻게 되시는 걸까요? 그러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같은 회사의 부서라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에즈라라는 사람의 목소리뿐 아니었나. 그러하다면 설마 정말로 생체실? 그런 게 그렇게 쉽게 시작되진 않아. 그 사람도 그냥 소문은 소문일 뿐이라고 했잖아. 그레고르는 옛날의 기억이 머릿속에 잡힌 듯 미간을 찌푸리며 담배를 찾았다. LCD도 그렇지만 LCA라는 부서는 격이 완전히 다른 것 같았어. 혼자 다른 회사에 온 것만 같이. 나는 걸어오면서 복잡해졌던 생각을 조금씩 풀어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게 그다지 도움되는 일은 아니라는 것도 알고는 있었다. 대답해주지 않을 거지, 파우스트? 죄송합니다. LCB 부서 외의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지금으로선 힘들겠습니다. 관리자나 수감자나 조급함이 없으면 아무래도 이 버스에 탑승할 자격이 없는 것만 같군. 베리길리우스는 머리를 감싸지는 나를 보았는지 한숨을 쉬며 그렇게 말했다. 당신의 여정 속에는 반드시 의문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단테. 어차피 따라가다 보면 마주할 것을 빨리 들춰낼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베르길리우스의 시선이 나의 머리보다 살짝 위를 향하는 것 같았다. 흔들리는 불꽃을 보고 있는 걸까? 아닙니다. 어쩌면 나도 점점 조급함이라는 것에 물들어가는 걸지도. 따라가다 보면 알게 될 것을. 베르길리우스는 픽하고 웃으며 영문모를 말을 하더니 더 이상의 대화는 없다는 듯 좌석 쪽으로 돌려앉았다. 출발하지, 카론. 기다렸어. 부릉부릉 시간. 목표는 T사의 유명한 언덕. 그렇게 떠들썩함과 군소적인 침묵들을 태우고 버스는 다시 굴러가기 시작했다. 치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에이 형님 팔로우 좀 해주쇼잉.